1364년 6월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방원이 사신단을 이끌고 떠나자 정도전은 그해 9월에 직접 한양으로 내려가 새로운 수도 건설을 총지휘하였습니다. 이후 11월에는 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장악한 자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인물이 생겨날 정도로 당시 그의 권세는 임금인 이성계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위치까지 도달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 11월 19일이 되자 드디어 이방원이 이끄는 사신단이 귀국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방원의 명나라 행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사신단이 북경을 지날 때 훗날 명나라의 3대 황제가 되는 주원장의 아들 연왕 주체가 그를 매우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또한 명나라의 선비들이 그를 조선의 세자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토록 조선을 못살게 굴던 주원장 역시 이방원과 두세 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방원이 소상하게 아뢰니 크게 만족하여 그동안 금지시켰던 양국 간의 사신 왕래를 재개하도록 하였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거둔 이방원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정도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상황이었기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그가 누리던 권세는 어디까지나 그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신뢰해주는 이성계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이성계가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의 입지가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걱정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395년 3월 4일 이성계가 오늘날의 경기도 과천시에 친히 행차하여 훗날 자신이 묻힌 묘자리를 둘러봤기 때문이죠. 이후 이성계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수행했던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술을 올리며 하늘이 성덕을 도와 나라를 세웠음에 신들이 후한 은총을 입고 항상 천세만세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있사온데 오늘날 능자리를 물색하오니 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이를 본 이성계는 편한 날에 미리 정해두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는가? 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이성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정도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에 그는 훗날을 위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하나 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자 이방석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차 이성계의 뒤를 이어 다음 임금이 될 세자의 후견인이 되어 훗날 이성계가 죽은 뒤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으려는 것이었죠. 6월 6일에는 경제 문감을 편찬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를 이루려던 그의 꿈을 다시 한번 표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성계의 명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내려가 성을 쌓을 터를 정하고 새 궁궐의 여러 전각들의 이름을 지었죠. 오늘날 경복궁, 근정전, 강령전과 같은 명칭이 바로 이때 정도전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이러한 정도전의 노력을 치하기 위해 7월에는 좋은 말 한 필을 하사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정도전과 여러 공신들을 불러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술에 잔뜩 취하자 갑자기 정도전에게 일어나 웃옷을 벗고 춤을 출 것을 명령했는데, 이에 정도전이 반나체로 춤을 추자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까지도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명나라 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정도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의 힘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1395년 10월 13일이 되자 그는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범 한 마리가 나타나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죽을 위험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를 따르던 낭장 송거신과 김덕생이 잽싸게 범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방원이 사냥 등을 핑계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자신의 동조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도전, 조준, 남은 등 몇몇 문신 출신의 공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자 여기서 소외된 여러 왕신 종친들과 무신 출신 공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는데 이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이방원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이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범도 제압할 만큼 상당한 무예를 가진 자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두고 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륜이라는 유능한 참모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륜은 훗날 왕자의 난이 성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앞서 그는 한양 천도 과정에서 정도전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게 되자 이를 계기로 정도전에게 반감을 품던 중 친구인 민재를 통해 그의 사위인 이방원과 친분을 맺게 되었고 이후 완전히 이방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원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열심히 몰두하던 중 갑자기 그의 정적인 정도전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이 정도전을 지목하며 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한 이른바 표전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주원장은 조선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온갖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1396년이 되자 이번에는 앞서 조선 측에서 보냈던 표전문에 자신을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구가 있다며 당장 이를 작성한 자들을 보내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당시 전문은 김약항이 작성했고 표문은 정탁이 작성하고 정도전이 이를 교정했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차마 정도전을 보낼 수는 없었기에 일단 전문을 지었던 김약항을 보냈지만 그는 명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추궁을 받으며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자 명나라 측에서 재차 사신을 보내와 이번에는 정도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명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이성계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이자 일국의 재상인데 이러한 그를 마치 죄인 취급하며 타국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명나라의 사신이 온 이상 누군가를 보내긴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성계는 이때 정도전을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굴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 갑자기 권근이 정도전을 대신해 명나라에 가겠다며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근은 이번 표전문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처음에는 그를 말렸지만 그의 각오는 대단했고 이에 이성계는 황금을 하사하여 그를 위로하는 한편 주원장에게 보낼 국서에 표문을 교정한 자로 정도전의 이름을 빼고 권근의 이름을 넣었죠. 또한 정도전은 위장병과 각기병을 앓고 있어서 명나라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도전의 대역으로 선택된 권근은 이후 7월 19일 표문의 초고를 작성한 정탁과 함께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권근이 자기 대신 명나라로 간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다고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명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샀기에 자신의 입지가 매우 난처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의 정적이자 앞서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이방원의 입지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